안녕하세요. 현주쌤과 함께하는 2025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4월 이야기. 오늘은 3월 이야기 1회차 3월 이야기 인간의식의 꽃피어남 우리는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편에 이어서 오늘은 2회차 4월은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어, 편을 함께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에고에 대한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에고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고, 그 뒷부분에 보면 내부의 몸 느끼기, 그 다음에, 어, 존재의 망각,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편에서 이 에고를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나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어, 잘 내용이 나와 있는 챕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첫 부분 페이지에 보면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잃어버린 감각이 삶에 되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되돌아온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난다. 되게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이 텍스트 그 안에 책 2장 안의 내용을 만나고 다시 만나볼게요. 먼저 53페이지에 제가 이제 부분 발췌록을 해서 이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53페이지에 이제 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에고가 뭐지? 에고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라고 나를 소개하는지를 보면, 말이나 분류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아니면 나의 어떤, 나는 저 같은 경우, 어디 유치원의 원장. 이런, 그, 내가 나를 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소개 해주세요 하면, 나는, 어, 일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현재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엄마예요. 그리고 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나 분류표로 나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어, 자, 이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인간이 생각을 하는 대신 인간이 생각을 사용하는 대신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당신 삶에 돌아온다. 이 말이나 분류표에 나를 이렇게 묶어 놓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구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당신의 삶에 돌아온다. 우리가 이렇게 소런 스터디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삶의 깊이가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사물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회복한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어, 제가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 2000, 2002년도 제가 유치원 교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쩌면 글쓰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의 글쓰기를 보면 관찰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글쓰기라든지 꾸준히 저는 그런 글쓰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는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했었고, 내 안에 본질적인 나를 만나는 이 글쓰기라기보다는 그냥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이 글쓰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글쓰기는, 어, 여기, 여기 적혀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머리,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글쓰기가 이 형태의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3페이지에 보면,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화라는 단어는 같다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의 뜻의 하켈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 소개해 보세요 하면 나는 일남 일녀를 둔 엄마입니다. 누구의 배우자입니다. 하면 나를 그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말이나 분류표로 규정되어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되게 얽매여서 사는 형태의 모습들로 많이 살고 있죠. 일반적으로.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어떤 말이나 분류표로 규정된 나 속에 나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역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끝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야? 난 지금까지 뭘 했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없이 또 나는 뭐야? 우리가 이제 엄마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아이를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나중에 아이들이 다 떠난 집에서의 나를 봤을 때, 나는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막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또 부부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배우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당신은, 어, 왜 나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나는 뭐야? 계속 말이나 분류표로 규정된 모습 속에서 그걸 나와 동일시 했기 때문에 나는 뭐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 안에서의 어떤 불편함들을 잘 따져 물어보면 나는 뭐야?의 메시지를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규정 지어 보세요 하면 또, 또 이렇게 명쾌하게 나에 대한 규정을, 어,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말이나 분류표로 규정된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 자, 85페이지에 보면 좀 이렇게 점핑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어, 존재의 망각 편이 나오는데요. 애구는 언제나 형상과 동일화되고 어떤 형상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찾으며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형상은 물질과 육체만이 아니다. 물건이나 육체처럼 외부의 형상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이다. 이것들은 에너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물질보다 미세하고 밀도가 낮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형태이다. 머릿속에서 절대로 말을 멈추지 않는 목소리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 그칠 줄 모르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이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관심을 온통 흡수해버리고 머릿속 목소리와 그것에 동반되는 감정에 너무도 동일화되어 모든 생각과 감정 속에서 자기를 망각할 때 당신의 형상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에고의 움켜짐을 벗어나지 못한다. 에고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부여받아 반복해서 일어나는 애구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부여받아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과 조건 지어진 정신적, 감정적 패턴의 복합체이다. 애구는 무형의 의식인 나의 있음, I am, 즉 순수한 있음, being이 형상과 뒤섞일 때 생겨난다. 이것이 동일화의 의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어, 어떤 현상을 만났어. 내가 만난 거잖아요.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나중에 따져 물어보니까 뭔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 현상을 좀 잘못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저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상황을 오해한 거야. 아, 이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그 역학 구조가 있었을 거잖아요. 부모가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웠다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아, 내가 참, 이거는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다시 다른 패턴으로 직면했을 때 자꾸 나에 대해서 평가나 판단을 해요. 아,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는 그 상황, 그 형상과 동일화되고 어떤 형상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찾으며 그름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형상과 동일화되고.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딱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어, 이런 내가 몰랐던 어떤 부분을 만났어. 그러면 이럴 때 내가 나에 대한 존재, 비잉으로서의 어떤 이 나를 세우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만나야 되냐 하면은
아, 내가 못 봤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 되게 땡큐네. 내가 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그때 내 마음 상태는 불편했는데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따져 물어서 이렇게 알아차려 보니까 내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내가 알게 되었네. 이렇게 내가 나를 에 대해서 내 존재로서의 가치에 내가 나를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고, 그때 현상에 내가 이랬구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형상에 나를 동일화시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본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내가 나를 규정지어서, 그러니까 자기 반성.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음에는 뭐 어떤 역할을 했을 때나 어,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도 자기 반성 이걸 되게 많이 저도 큰아이를 키울 때 그런 형태의 엄마의 모습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그게 아이에게는 좋은 피드백 그 모습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의 망각 비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형상, 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 형상에 나를 동일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망각이며 근본적인 실수는 존재가 개별적으로 형상들로부터 분리하는 식이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이다. 만약 자신 안에 생각밖에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꿈꾸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꿈꾸고 있는 사람이 꿈속 모든 이미지들과 동일화되듯이 모든 생각과 동일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목류병 환자처럼 살고 있으며 오랜 기능장애의 마음 습관에 갇혀 똑같은 악몽 같은 현실을 언제나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 꿈에서 깨어난다. 다른 차원의 의식이 들어온 것이다. 사르트르의 통찰은 깊이가 있었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기에는 그 역시 자신의 생각과 너무 동일화되어 있다. 그 중요성이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게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나의 그 영성을 깨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모든 87페이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한다. 소유물 전부를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식과 배우자, 사회적 지위, 명성, 신체적 능력을 잃은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엇과 동일화되어 있었던 무엇에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있었던 그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런 후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처음에 느꼈던 고뇌와 극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현존, 이 순간 존재함의 신성한 느낌, 깊은 평화와 평안,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찾아온다. 사도 바울은 이 현상에 분명 친숙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평화는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는다. 이런 일이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한다.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2022년에 내가 25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의 끝의 결말이 이거야? 라고 할 정도로 바닥을 쳤던 시점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끝에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유치원을 폐원해 하기를 결심했어야 됐었고 또 나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을 제가 진단을 받았던 시점이 2022년인데 이때 제가 새로운 것과 오버랩이 되는 또 시점이었기도 했어요. 그때 소렌 스터디를 만들고 또 재미있게 진행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어느 시점에 제가 20여 년간 열심히 달려온 그 시점에 2022년도에 비극적 상실을 겪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을 했던 그 시점인데 이제 영성, 소울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그랬더니 이런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매일 저는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쓰는 그 기도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 속에서 저는 저를 항상 만나거든요. 비잉으로서의 저. 어,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벅참과 이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벅참을 가지고 하루를 매일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는. 일단 애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형상, 당신에게 자아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도 애고도 함께 붕괴된다. 제가 나는 유치원 원장이야. 나는 누구 집 누구야. 라고 여기에 딱 잡혀 있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만들어지기 위한 나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시점이 있죠. 그렇지만 당신에게 자아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나의 에고도 함께 붕괴된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이기 때문이다. 동일화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 주위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당신의 존재감, 나의 있음의 느낌은 형상과의 얽힘으로써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그렇다고 제가 그전에 했던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의 나의 존재로서의 나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굉장히 어, 자유로워져 있다라는 거죠. 물질에 갇혀 있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상을 초월한 것으로 만물에 편재한 현존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나로서 모든 형상과 모든 동일화 이전에 있는 순수함 있음으로써 자각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까지의 의식이 동일화되어 온 그것들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평화이다. 그렇지만 제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 안에 나의 이 영성을 그 이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곳에 갇혀 있었던 영성을 깨웠을 뿐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있다예요.
큰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이런 깨어남을 경험하고 형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자신이 상황과 타인과 불공평한 운명과 신의 피해자라는 강력한 정신적 이미지나 생각 형태를 만든다. 이러한 생각 형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의 감정들에 강하게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실을 통해 붕괴된 과거의 동일화 대상들의 자리를 금세 대체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재빨리 새로운 형상을 발견한다. 이 새로운 형상이 깊이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에고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좋든 나쁘든 동일화만 될 수 있으면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에고는 전의 것보다 더 폐쇄적이고 단단하면 더 뚫기 어렵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 나를 그냥 가둬버리는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점에 나를 가둬서 오랫동안 그 형상과 동일화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말 아침인데 푹 자고 싶을 텐데 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책을 만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런 형태의 존재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공부, 나에 대한 공부,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체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 20년여 넘게 큰아이를 큰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어, 가장 큰 그 아이의 엄마가 됨으로써 저에게 굉장히 축복은 뭐였냐면은 엄마를 공부를 시키게 했다, 큰아이가. 그게 끊임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책을 보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걸 글로 쓰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영성 공부를 한다 했을 때, 그, 역학이 굉장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해 기반이 있었고, 또 신뢰 기반이 있었고, 의심하지 않는 나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해 기반이, 내가 스스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이해 기반이 있지 않으면, 어떤 형태에서든지 내가 나를 지금 처한 상황에 나를 동일화시키고 더 나쁜 형태로 폐쇄적이고 더 단단한 형태로 뚫기 어려운 상태에 나를 가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 저는 항상 무엇을 공부할 때 그 MKYU에서 모든 강의를 거의 다 들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을 때 항상 그 앞에 제가 공부했던 그 표를 이렇게 항상 엑셀로 만들어 놓고 시작했는데 돈을 주고 수강한 과목만 해도 80 몇 개 과목을 듣고 그거 이외에 뭐 EBS, E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온갖 내가 유튜브라든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공부의 채널을 열어놓고 공부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있어요. Why?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지에 대한 why를 항상 텍스트화 시켜서 적어놨어요. 그거 없이 그냥 그러면 오늘 한번 본인들에게 한번 내가 나 자신에게 한번 why를 물어봐 보세요. 나는 왜 이 새벽에 이 어려운 책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쪼개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오게 되었지? why? 이유는 뭐지?를 항상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에게.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은 사람도 있으며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드림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인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소렌 스터디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썼던 기도 일기인데요. 어,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일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때 이제 어떤 상황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저에게 계속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캐스퍼인데 캔 깡통 같다고 너무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좀 안전한 차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도 일기 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같은 어떤 이 내용으로 제가 어제는 기도 일기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나라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투표해서 국민의 손으로 내려야 하는 이 상황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낸 처음 차를 만났습니다. 작은 차를 갖고 싶었고 색깔도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걱정하는 이가 계셔서 여쭙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저의 차가 저를 안전하게 잘 데리고 다녀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더냐?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말이다. 나머지는 다 내가 해 줄 것이니라.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마음에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면 되느니라. 그러면서 또 너가 꼭 타고 싶은 다른 차가 있거든. 그 차를 만나거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니 말이다. 어떤 차를 타야 된다가 중요하지 않고 너가 타고 싶은 차면 되느니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너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줄 것이니라. 그리하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너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타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아무 걱정도 어떤 염려도 하지 말거라. 너는 내 사람이니라. 너는 내 사람이니라.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이 지어지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오늘은 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편을 가지고 만났는데요. 다시 이 앞에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본다면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죠.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잃어버린 감각이 이 삶에 되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되돌아온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난다. 내가 가지고 왔던 말이나 분류표로 나를 규정지었던 이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얻었더니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에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편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고, 우리 루티님 카메라만 지금 열려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내용, 에고로부터, 내 안에 그 인류로부터의 자유 내용까지 이렇게 쭉 만났는데요. 오늘 내용을 만나면서 우리 루티님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생각 정리가 되셨을까요? 저는 지금 그 아침에 저도 그 모닝 페이지 쓰고 있고, 그 일요일 날 이제 명상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지금 여기하고 맥락이 통하는데, 그 알아차림, 깨어있음 다 지금 그런 과거의 그 마음 챙김, 뭐 알아차림, 깨어있음 했을 때는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 빙의 상태라는 게. 네.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책들하고도 그렇고, 제가 이거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저하고 잘 이게 시기적으로도 잘 만난 것 같아요. 음, 그, 과거에는 지성과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그게 영성이란 게 있었던 거구나. 영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저렇게 뭐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그 종교여서만이 아니라 음, 뭘 찾던 간에 이거 빙의 상태를 찾은 느낌이 그 얼굴에 비쳤던 그런 모습인가 보구나. 음, 근데 저는 아직 바닥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쳐본 것 같아가지고 그 느낌이 음, 든 거죠. 제가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가 네. 그게 40대 때 약간 힘들었는데 그게 그 느낌인가? 이제 막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음. 그, 아까 바닥까지 친다라는 어떤 이게 우리가 살면서의 어떤 이 굴곡들이 있잖아요. 굴곡일 때 정말 이제 저의 경험, 저는 다른 분들의 경험은 제가 경험 안 했으니까 감히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 개인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힘들고, 모든 것들이 원망. 왜 나에게? 이런 것들로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시점에 제가 그 소렌 스터디를 시작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게 같이 이렇게 만나졌기 때문에, 이거와 이 바닥을 친 나를 이 속에서든지 제가 또 그때 한참 온라인 공부에 미쳐 있을 때 그때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막 이걸 뭐 하여튼 엄청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때의 나를 구해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기상 어, 그게 같이 리듬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내가 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빙으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한 이 공부는
끊임없이 같이 나와 동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키님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책을, 이 네, 시간에 우리 만났던 이 내용들, 나의 생각 한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책을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책을 사야 되겠어요. 그냥 약간 제목이랑 그것만 봐서도 뭔가 되게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책을 제가 한번 읽고 다음에 수업을 참여할 건데, 그 선생님의 경험도 지금 최근에 계속 듣고 있고, 저도 지금 솔레스터에 들어와서 계속 영성 공부하고 있고, 저 나름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맞물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올해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는 게, 제가 어제까지 직장에 되게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다행히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제가 그 3일 내내 저희가 지금 평가를 받는다고 되게 스트레스적인 상황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되게 예민해져갖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일 내내 정말 편했거든요. 음, 약간 긴장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평가를 하면 하는 거지 뭐. 오늘 내가 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면 되고, 나는 내가 할 그것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진짜 멤버들 딱 믿고 같이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저희 층은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은 질문 공세를 안 받아서 신기하게도, 음, 다른 정동은 한 2시간을 내내 그 심사위원들한테 되게 쪼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음, 묻고 하는데, 음, 그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거든요. 저희 카톡 단톡을 통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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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계속 단톡으로 올라오면서 긴장감을 주는데, 아, 하는갑다, 하는갑다 하면서도, 우리 층은 언제 오지, 언제 오지,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저희 층은 생각보다 뺏겨갔어요. 다른 어, 층은 2시간 탈탈탈탈 털릴 때, 어, 저희는 5분? 어, 10분? 어. 그러고 3일 내내 그러고 지나갔어요, 진짜. 아, 지나, 진짜? 네, 진짜 다른 층은 실시간으로 2시간 탈탈 털렸다. 어, 심사위원들 엄청 꼼꼼하게 보더라 이러면서 실시간을 준비하는데 언제 내려올 건데 차라리 빨리 내려오든가 이렇게 막 음,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는 한 3분이 번갈아 오긴 했는데 5분, 10분 만에 그냥 간단한 거 물어보고 다 가버리셨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 뭐지? 또 안 올래나? 또 올 건가? 그러니까 수상께서 긴장 풀지 마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 되게 빡빡하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긴장은 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스무드하게 넘어갔고 저도 3일 내내 약간 뭐 스트레스 받아서 긴장은 되는데 예전에 한 90% 받던 스트레스를 음, 요번에는 한 20% 정도? 아, 그냥 음, 오면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멤버들하고 그 멤버들 이렇게 연차 낮은 그 후배는 어떻게 막 이렇게 긴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랑 이제 1년 차 나이 9년 차들은 약간 근데 제 후배 제 다음 밑에 있는 후배도 되게 대찬 후배거든요. 얘가 웬만하면 긴장 안 하는 애인데 참 긴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약간 긴장은 되는데 그냥 마음이 편하대요. 이상하게. 아, 오면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냥 같이면 하자. 되는 데는 된다.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는데 뭐 그거 하겠네.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면서 일부러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진짜 막상 오셨는데도, 물론 바로 직속 후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질문 공세를 당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강도가 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 왔다 하더라도, 그냥, 아는 선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하니까, 별 부담이 없었어요. 저는 3일 내내. 예, 음, 그게 저도 3일 내내,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 후배들은 집에서 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 긴장이 음, 돼가지고. 근데 음, 잠이 와가지고, 10시부터 누리냈고 잤거든요. 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아, 조금 멤버들도 걱정돼서 제가 원래 어제 그 쉬는 날이었는데, 그냥 내가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하고 그냥 같이 할게요. 해가지고는 출근했는데, 그것도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이 저번에 4년 전에 겪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 제 마음의 변화도 그렇고, 그 상황도 그렇고, 음, 분명히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삐껴갔어요.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신기했어요. 분명히 저희 층에 와서 엄청 물어볼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삐껴간 게, 이건 뭐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니까 부담도 없고 상황이 삐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냥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되게 트레이닝 한다고 못 드셨지만, 그, 매번 느끼지만,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상황을 대하니까 그냥 상황도 편안하게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너지가 통하는 거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3일 내내 신기했어요. 뭐지, 이거? 나 자신도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지 않고 평안했지만, 3일 내내 그 상황도 무난히 지나가서, 솔직히 저는 의아했어요. 의아해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가라앉으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내 주변 상황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진정이 되는구나. 엄청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긴장이 안 되면서 상황이 되게 무난하게 넘어가서 저는, 이게 요새 저는 좀 최근에 느꼈던 게, 이게 내 주변이 안정되니까, 내가 안정되니까, 내 주변도 안정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경험에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이 내용이 오늘 조금 좀 상황이 맥락이 통하는 것 같아서, 그게 계속 맴도네요, 저는 지금. 그쵸. 우리가 형상과 동일시한다. 라는 아까 책의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그 병원에서 평가 인정을 받는 이 형상에 나를 동일시해버리면 그 텐션에 내가 이렇게 강박처럼 막 어려웠겠지. 그치만 거기에서 나를 떼어놓고 그냥 존재로서의 나를 데리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현상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그냥 이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편안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만나는 이 현상이 편안하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로써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맞아요. 설명하면 이 어떤 느낌이 탁 깨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이다. 음, 이 의미고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음.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큰 동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심사도 조용히 넘어가서, 이건 뭐지? 분명히 올 건데, 이건 뭐지? 이러고 되게 조용하게 넘어가서, 좀 3일 내내 그게 의아했어요, 되게. 그렇죠. 근데 여기 끝맺음에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 휴식한다. 저는 잠을 잘 잤어요, 그 3일 내내. 너무 이해되시죠? 네. 이게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영성이 이렇게 차오르면 이거는 정말 저도 항상 경험하지만 매일 경험하지만 말로 설명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설명을 하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주쌤과 함께하는 2025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2회차 4월 이야기 편이었는데요.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 달 뒤 3회차 5월 이야기에서는요.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것들. 이제 오늘은 에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나봤다면 이것을 넘어섰을 때 빙으로서의 존재로서의 나를 어떻게 만났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맛보기만 했다면 그러면 이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5월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여는 못하셨지만 듣는 것으로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평화로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